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브레인 멘토 영승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네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제가 벌써 8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만들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휴가지에서도 이 뉴 브레인 TV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1편에서 7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8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없는 것이 인간의 영혼인데요. 고로 인간의 영혼이 가진 능력, 즉 영적 지능, SQ를 개발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지능, SQ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Q를 높이려면 우리 뇌를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감을 잘 받도록. 어떻게 하면 영감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나쁜 습관으로 굳어진 뇌를 일정 기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즉, 뇌 체질을 바꾸는 거죠. 다음은 뇌를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뇌 명령법 같은 뇌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뇌가 영감을 잘 받도록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은 뇌가 실제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방법인데요.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다? 좀 생소하시다고요? 네, 저 영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다면 먼저는 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세요? 바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죠. 저도 대학 시절에 전공인 영문학 이외에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자, 이 꿈의 해석에서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꿈을 꾸는가? 그리고 꿈을 꿀 때 작용하는 정신 과정 등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밝히면서 정신분석학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 데릭 파커는 그의 저서 꿈의 완결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은 독특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꿈에 보이는 것 그대로가 다가 아니다. 모든 꿈은 상징과 비유로 보일 때가 많다. 그리고 꿈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꿈은 자신의 삶과 경험이라는 범주에서 자신만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표현되어진다. 자, 이와 같이 꿈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돼지 꿈을 꾸면 돼지는 뭘 상징하죠? 네, 복을 상징하죠. 곧 재물 운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한 60% 이상이 로또를 사기 전에 꿈을 꾸고 로또를 사서 당첨을 됐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꿈은 창의성, 곧 영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꿈은 창의성을 깨워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많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은 정말 많은 발명품도 만들었지만 수없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에디슨이 발명품을 만들다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막힐 때에는 여지없이 낮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자지는 않고요. 그러면 중간에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꿈에서 그가 만들고자 하는 발명품의 모든 설계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꿈에서 얼른 깨어나서 그 설계도에서 본 그대로 발명품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한마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아무리 천재가 99%, 즉 99번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재적인 발명품은 나올 수 없다. 이것이 그가 그 유명한
그 명언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1%의 영감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에디슨은 꿈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100% 활용을 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많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저희도 그와 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 역시 원소 주기율표를 꿈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제임스 왓슨도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 미리 보고 학계에 발표를 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또 테슬라 역시 꿈을 꾼 후에 발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도 구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꿈에서 받았다고 하고요. 또 우리들이 정말 아직도 좋아하는 비틀즈의 존 레논 그 대표작인 Yesterday, 이 곡을 존 레논이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1999년도에 지구의 멸망을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기억나시죠?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꿈에서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데릭 파커가 말한 그대로 꿈은 상징과 비유로 표현되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가 꿈에 본 것은 실제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풀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신에 2000년 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구시대는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세계 20개국의 국가 원수도 완전히 교체가 되는 등 이와 같은 구시대는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비유와 상징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꿈은 항상 비유와 상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외국에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역시 그 정말 최고의 발명품인 거북선을 꿈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담당하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강원국 전 대통령 보좌관 역시 꿈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또 연설문을 완성한 일화로 유명한데요. 하루는 마감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이 너무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너무나도 수려한 자신의 평소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너무나도 수려한 문체의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놀라서 꿈을 확 깬 다음에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충격적으로 완전히 생생했던 거죠. 그래서 강원국 씨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한 글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 다 이 꿈의 기억을 다 되살려서 이제 유명한 연설문을 완성했다는 것을 그가 직접 TV에서 인터뷰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같이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낸 많은 것들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여러분도 꿈에 본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실제로 실생활에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꿈은 영감과 창의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꿈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 저도 꿈을 적은 노트가 10권이 넘을 정도로 꿈에서 받은 영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A, B, C 안을 다 장단점을 비교도 하고 분석해서 따져를 봐도 다 거기서 거기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결정이 힘들 때. 이럴 때 저는 대신에 생각을 안 하고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에디슨처럼요. 그러면 꿈에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내용들이 그 답이 나오게 돼요. 정말 신기하죠? 이건 실제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답대로 실행을 옮겨서 제가 실생활에서 유익을 본 적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또 굉장히 불길한 꿈을 꾸게 되면 그날은 운전이라던가 각종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굉장히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꿈으로 꾸는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실제로 꿈에 암살당하는 꿈을 꾸었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해서 또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또 미국의 9.11 테러 때도 그 희생자 중에는 이 대참사를 미리 꿈으로 또 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 중에 19명이나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예고를 해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같이 인공지능에는 전혀 없는 이런 꿈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 오늘 새롭게 느끼셨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꿈에 보이는 내가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즉 꿈에 보이는 내가 나의 또 다른 자, 즉 내 영혼이 실제로 꿈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혼은 인간의 육신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육신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육신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고를 영혼이 미리 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의 육신에게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이와 같이 정말 영혼이 실제로 꿈의 세계를 활동을 하면서 다니는 것은 아닐까. 이건 저의 상상인데요. 아직까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꿈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은 지금도 꾸준하게 이 영혼의 세계 또 꿈의 세계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꿈은 어떠한 세계인지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오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SNS도 공유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휴가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너무 찬 음식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영쌤 찾아뵐게요. 안녕.